안녕하세요. 우리의 전통과 옛것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신에게 술을 올리는 헌작을 하게 되죠. 초은, 아흔, 종은 등을 할 때 격식에 맞춰 술을 올리는 이러한 헌작을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고 가래와 다르게 하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러한 헌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신에게 복을 구하려고 격식에 맞춰 술을 올리는 것을 헌작이라고 하죠.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 영상은 잔을 올렸다가 내려 삼재를 한 후에 다시 올리죠. 또 이 영상은 잔을 그대로 올리죠. 이 동영상을 보시면 헌작하는 방법이 다름을 알 수 있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삼언의 유래를 알아본 뒤에 나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초원, 아흔, 종원 등의 세 차례 삼언을 하게 되는데요. 문헌 통고에 따르면 고대에는 종묘 제사에 9헌을 하였다고 합니다. 황제와 황후가 먼저 4번씩 헌작하고 신하가 한 번 더 헌작을 하였죠. 그러나 한대부터는 황후가 임묘하지 않아 삼헌을 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의례에도 포해를 천신할 때 삼헌을 한다 이런 기록과 호환서 등의 광록훈과 경일이는 교사에서 삼헌을 담당한다 이런 기록에서 제사의 헌작은 삼헌이 기본이었음을 알 수가 있답니다. 또 심괄의 몽계필담에 따르면 제사에서는 날끝, 성이죠. 빌성. 그 다음 삶은 것, 이거는 심이죠. 삶을 심. 익힌 것, 쑥, 이걸 쑥이죠. 이 세 가지를 3번 올린다 이렇게 하였는데요. 이것이 가래로 계승되고 다시 조선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헌작은 제사에서 헌작은 신과 소통하고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죠. 신에게 술을 올리는 것은 음주의 황홀경을 신과 소통하는 매개체로 여겼기 때문이랍니다. 인간이 술을 마시고 황홀경에 빠져 신과 소통하듯이 신도 술을 마시고 인간과 소통하였다고 여겨 동아시아의 제사에서는 헌작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랍니다. 그리고 제사에 사용하는 술을 청작이라고 하는데요. 사이에서는 소주가 원나라에서 온 흉주이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가래 집남에서는 여름에 맛이 변하지 않으므로 소주를 사용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네요. 또 예기에서는 일헌을 진리라고 하는데요. 군소사의 제사를 말하고요. 가장 낮아서 이름만 할 뿐이며 질박하고 생략한 것이라고 합니다. 삼헌을 문이라고 한 것은 사직과 오사의 신을 존중하여 군소사보다 문식이 있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삼헌의 격을 더욱 높은 것으로 여겼답니다. 또 헌작하는 사람을 헌관이라고 하죠. 초언을 하는 초원관은 반드시 적장자인 주인이 담당하고요. 제사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지내도록 하였기 때문에 아흔하는 아흔관은 주부가, 3번째 잔을 올리는 종언관은 연장자나 귀한 손님이 담당을 한답니다.
그러나 요즘 아흔과는 주부가 하지 않고 남자가 하는 것도 많고요. 주부는 결혼해서 첫 해만 아흔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헌작할 때는 진적이라고 하여 헌작마다 간을 구워서 올린답니다. 동국 이상국집, 동문선 등에 실린 도교제서에서 삼언을 할 때 올리는 글을 통해 삼언의 의미를 읽을 수 있는데요. 초언에는 시기에 맞춰 제사를 올리게 되었음을 고하고, 아언에는 평소 보살핌에 감사하고, 종언에는 앞으로의 복을 비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헌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헌작하는 방법은 국조오래의 방식과 가래 방식이 있고요. 가래 방식은 또 편람식 헌작과 비편람식 헌작으로 나누는데요. 먼저 국조오래의 방식입니다.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주인이 신이 앞에 나아가 꿇어 앉으면 집사가 잔을 내려 주인에게 주고요. 집사가 다시 술을 떠서 주인에게 주죠. 주인이 술잔을 받들었다가 집사에게 주면 집사가 원래의 자리에 술잔을 올리는 방식이랍니다. 다음 둘째는 가래의 방식인데요. 주인이 신이 앞에 나아가면 집사자가 주전자를 잡고 그 오른쪽에 섭니다. 주인이 직접 잔을 받들어 신이 앞에 서면 집사자가 서양에서 잔에 술을 따르고요. 그러면 주인이 술잔을 받들어 원래의 자리에 올리는 겁니다. 주인이 신이 앞에 북향하여 서면 집사자가 제상 위에 잔을 받들어 주인의 옆에 섭니다. 주인이 무릎을 꿇으면 집사자도 무릎을 꿇고요. 주인이 잔을 받아 모사에 제주하고 집사자에게 주면 원래의 자리로 올리는 거랍니다. 지역별로 영남지역이나 전라남도 나주에서는 국조오래의 방식의 헌작을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가래 방식의 헌작을 하는 등 집안에 따라 헌작 방법이 약간 다르답니다. 영남 지역에서는 도적을 올리면서 진적을 생략하지만 학봉종택에서는 미술을 올리죠. 기호지역 일부에서는 여성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아 주부가 아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사는 술을 매개로 신과 교통하므로 술을 올리는 헌작이 핵심이 되었죠. 그래서 헌작은 삼언을 기본으로 하도록 하였답니다. 그러나 명절 차례와 같은 고유 형식의 제사에서는 모축 단언이라는 말처럼 단언도 하지만 술은 반드시 올린답니다. 그리고 가래 방식으로 하는 헌작은 편람식 헌작과 비편람식 헌작으로 구분하는데요. 먼저 편람식 헌작입니다. 제상 위의 신이 앞에 잔반을 내려서 술을 잔반에 가득 따라서 제상 위 신이 앞에 올린 후에 그 잔반을 다시 내려서 삼재, 그러니까 술을 모사기에 조금씩 3번 따르는 걸 말하죠. 삼재한 후에 그 잔반을 다시 제상 위 본래 자리, 그러니까 신이 앞에 올리는데 이 절차를 바로 헌작 삼재반지 고처 이렇게 말한답니다. 가래와 편람에 의하면 기제사나 묘제와 같은 길제, 사시제, 시조제, 선조제 등은 헌작할 때 다음과 같이 편람식 헌작을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볼까요? 지방에 따라서는 약간씩 다르지만 큰 흐름은 편람식 헌작을 하고 있죠. 그 절차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초원, 아흔, 종원 등 헌자가 제상 위에 잔반을 내리죠. 다음 초원과 집사자가 향한 앞에 서서 집사가 술을 가득 따릅니다. 다음 초원이 잔반을 제상에 올리죠. 집사가 잔반을 내리고요. 초혼과 집사가 꿇어앉아서 초원이 삼재, 그러니까 모사기에 조금씩 술을 3번 따르는 삼재를 하죠. 그리고 다시 집사가 잔반을 받아서 일어서서 제상에 다시 올린답니다. 이것의 특징은 바로 삼재 반지 고처, 그러니까 제상 위에 헌작한 그 잔반을 다시 내려서 삼재, 술을 모사기에 조금씩 3번 따르는 거죠. 이 삼재를 한 후에 그 잔반을 다시 제상 위에 본래의 자리, 신이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편람식 헌작인데요. 기제나 묘제 등에서 다음과 같이 비편람식 헌작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 절차를 간략하게 한번 요약하면 아까 말한 대로 헌자가 향한 앞에 꿇어앉죠. 집사가 제상 위에 잔반을 내리고요. 그 다음 초혼과 집사자가 꿇어앉아 집사가 술을 가득 따르고 헌자가 삼재를 하죠.
그리고 집사가 잔반을 받아서 일어서서 제상에 올리는 거랍니다. 이 절차는 편람식처럼 삼재는 하지만 술잔을 올렸다가 다시 내려 삼재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삼재를 한 후에 바로 제상에 올리는 것이랍니다. 참고로 헌작할 때 모사기에 술을 삼재하는 이유는 조상신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의미라고 하고요. 또 헌작할 때 헌자가 잔반을 향로 위에 3번 빙빙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예서에는 없는 것이지만 그것도 지역마다 문종마다 지켜온 전통 예법이니 이래라 저래라 할 바는 못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지역마다 다르다고 하는 헌작 방법, 국조 오례의 방식과 가례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가례 방식에 대해서도 편람식 헌작과 비편람식 헌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일단 표준 방식을 소개해 드렸으니 지역과 문중 실정에 맞춰 조상님을 모시는 행사에 게을리함이 없어야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